폭력보다 강한 비밀. 살아오며 나는 늘 조용한 사람으로 불렸다. 누구에게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나서지 않고 좋게 말하면 온순한 사람.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저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. 화면을 빠르게 2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사람들은 나를 편안한 사람이라 했다. 참 잘 참는 사람이라고도 했다.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. 참는 것이 성격이 아니라 살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. 내가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을 때 온몸이 떨렸다. 지난 세월을 꺼내는 일은 마치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숨이 막힐 때가 있으니까. 그렇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었다. 내가 어떻게 그 집에서 빠져나왔는지, 조용한 듯 보이던 내 인생에 어떤 폭풍이 지나갔는지, 그리고 그 폭풍 뒤에 어떤 평온이 찾아왔는지를. 지금 이 이야기의 끝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아주 조용하지만 강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. 그리고 그 반전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의 마음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. 남편과 살던 집은 겉보기엔 평범한 집이었다. 그러나 우리 가족이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남편의 고함 소리나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아니었다. 우리가 가장 두려워한 건 폭풍이 오기 전에 그 조용함이었다. 남편은 화를 낼 때보다 화를 참을 때가 더 무서웠다. 입술을 꾹 깨물고 손등에 힘줄이 서고 방 안의 공기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지던 순간들. 아이들은 그 침묵을 먼저 알아챘다.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지고 문을 닫을 때조차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다. 나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다. 제발 오늘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. 라고. 하지만 기도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. 가끔은 그 평온이 거짓말처럼 달콤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.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. 그 모든 고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. 그 공포는 아이들에게도 내게도 언젠가 분명히 상처로 남을 것이었다.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. 아니,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것이었다. 왜냐하면 나는 그 집에서 이혼이라는 말을 꺼낼 용기가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지독하게 착한 척을 하고 있었다. 아이들을 위해서. 남편이 변할지도 모르니까. 먹고 사는 데는 불편함 없으니까. 그런 말들로 나는 내 마음을 속였다. 그리고 그 속임은 곧 내 삶이 되었다. 남편은 돈을 잘 벌었다. 생활비도 충분히 줬다. 누가 보면 남편이 참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. 하지만 돈이 많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아니었다. 돈이 집을 지켜주는 건 아니다. 집을 지켜주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. 그러나 남편은
생활비를 많이 준다는 이유로 나에게 늘 말했다. 복에 겨워 산다고. 그 말은 내 마음을 조각조각 부수는 말이었다. 돈을 주니 괜찮다는 식의 말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가장 쉬운 변명이라는 걸 남편은 몰랐다. 폭력은 소리의 크기나 멍의 크기로만 판단되는 게 아니다. 마음이 깨지는 순간부터 폭력은 이미 시작된 것이니까. 그날도 그랬다. 남편이 물건을 집어던지던 모습, 아이들이 그릇 깨진 소리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던 모습. 나는 모든 걸 잊으려 애썼지만 아이들은 잊지 못했다. 그 기억이 진정으로 무너지는 건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다.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뜻밖의 사람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. 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반전을 가져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. 아주 사소한 인연이었다. 아이들 문제로 상담받던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었다. 그 사람은 내 말을 끊지 않았다. 내 표정을 살피지도 않았다. 내가 말을 멈출 때까지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었다. 남편에게 늘 공격적인 말을 듣던 나는 그 조용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. 낯설었다. 그리고 그 낯설미 오히려 더 나를 안정시키던 이상한 사람이었다.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.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았다. 그저 말했다. 무섭다면 본인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.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 말은 처음으로 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 말이었다.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다. 그저 내 마음 속 작은 촛불 같은 존재였을 뿐이다. 하지만 어둠이 너무 짙은 사람에게 작은 불빛은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다. 나는 그 사람에게 조금씩 기댔다. 그리고 어느 날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다.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. 누가 내 어깨에 올라앉아 있던 돌덩이를 살며시 치워준 듯한 그 조용한 순간 말이다. 하지만 그 순간이 곧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의 나는 몰랐다.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. 폭력의 형태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더 조용해졌다. 하지만 폭력은 소리의 크기와 상관없이 폭력이었다. 남편이 던진 물건이 벽에 부딪히던 소리, 식탁 아래 굴러떨어지던 컵, 아이가 울음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던 모습, 그 모든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쌓여갔다. 그때 그 사람은 나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.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폭력을 증명할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위험할 때 연락하라고 내게 작은 메모도 건넸다. 나는 점점 이혼이라는 단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.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한쪽에서는 죄책감 같은 감정이 자라났다. 남편 몰래
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죄책감, 그리고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같은 감정 말이다. 하지만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. 그 사람이 내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살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을. 그리고 마침내 나는 결심했다. 20년 넘게 참고 살던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. 그날 나는 이혼 서류를 접었다. 조용히. 그리고 남편이 절대로 예상하지 못할 아주 차가운 반전이 그 종이 안에 숨어 있었다.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. 아니,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. 남편은 내가 영원히 떠나지 못할 줄 알았다.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고,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았던 내가 이혼이라는 폭탄을 들고 그 앞에 서게 되리라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이다. 하지만 나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.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. 라는 걸 알려줘야 했다.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너도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해야 했다. 법은 내 편이었다. 증거는 충분했다. 남편의 폭력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. 그 순간 남편은 처음으로 무너졌다. 웃지도 소리치지도 화내지도 못한 채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. 그리고 믿기 어렵게도 남편은 그 이후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. 협박도 하지 않았다. 보복도 없었다. 나는 20년 넘게 남편을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정작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그 어떤 폭력도 휘두르지 않았다.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었다. 이혼이 끝난 뒤 집은 조용해졌다.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그 조용함이 내게 낯설기까지 했다. 20년 넘게 폭풍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폭풍이 사라진 뒤 고요함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나는 조용함에 적응하지 못했다. 그때 그 사람이 다가왔다.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한 거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. 그 사람은 내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사람이다. 하지만 그가 준 것은 로맨스도 드라마도 아니었다.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말없이 차를 타고 강가에 앉아 있기도 했다. 그 사람 옆에서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었다.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알았다. 폭력의 반대말은 많은 이들이 말하듯 사랑이 아니라 평온이라는 것을. 그 사람은 바로 그 평온을 내게 선물해 준 사람이다.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살고 있다.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용히 물러났다. 나는 그 사실 덕분에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. 그렇다고
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아니다. 무너진 건 단지 사랑이 아니라 20년 넘게 이어온 신뢰였기 때문이다. 지금 나는 조용하게 웃을 수 있는 집에서 조용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과 천천히 살아가고 있다.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도 나처럼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.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오는 고요는 처음엔 낯설지만 곧 당신의 삶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, 그리고 누구든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.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.